사진 찍기 그 이상이 될까? 정치권에서 가장 궁금한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날짜는 25일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 또는 26일쯤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 만남이 그저 사진 한 장 찍고 악수하고 차 한 잔 마시는 이 자리로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진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요. 관심사.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각각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요 만남과 관련된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각각의 뭔가 기대를 남겼죠. 그리고 많이 듣겠다. 그리고 뭔가 좀 바라보겠다 이런 취지들인데 그런데 오늘 잠깐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 약간 실강이가 벌어질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만남이 있잖아요. 이게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되지만 다르게 순화시키면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동이거든요. 그럼 만나서 그냥 만납니까? 의견 조율하고 뭐 할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 19일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오늘 실무협상이 원래 있었대요. 오늘요.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취소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약간 오늘 곤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나자고. 근데 아마 정무수석 교체 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하시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거 왜 취소하고 그럽니까? 지금 이거 첫 발부터 이거 삐그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김지호 부대변인,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예.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그동안 신뢰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신뢰가 없었다. 그리고 서로 사인끼리 약속하는 것도 오. 그날 연락해서 취소하고 이런 거는 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들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어떤 행정 내용이 사실 매끄럽진 않습니다. 갑자기 예. 오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무수석 건도 있고 아마 이런 설명이 나왔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오. 다 약속 잡고 비워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내일 바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바로 또 발표를 했어요.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이재명 대표나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는 지금 고물가, 의료 대란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낼 수만은 없는 사이입니다. 빨리 만나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도 만나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또 주안점이 있고 사실 저희가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영남에서 조금 많이 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안정감을 그분들한테 못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집권 세력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 그래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시면 좋은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불만 표시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취소합니까? 지금 무슨 사정이길래 그때 이제 정무수석 인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 만나시죠. 이렇게 정리됐어요.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짧은 기간 동안 오후에 벌어졌지만 이게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가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25일로 유력하게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의제,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할 것까 이거 지금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최상병 특검법 얘기. 지금 이거 민주당이 5월 초까지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밀고 가는 주제잖아요. 이게 논의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선 문제, 총리 인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는 취지였죠. 이 총리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입니다. 이거 1인당 25만 원 지급하자. 한 13조 원 정도 된다 그죠? 다 금액 따지면 이 지원금 얘기도 의제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지금요. 일단 세 가지가 정도 꼽혔는데 특히요 저 마지막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는 그동안은요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들어보시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의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의원님들 의견 수렴은 좀 하신 상태인 건가요?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 제안하실지 그런 것도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고요. 확인드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영수회담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뭔가 신중한 모습이죠. 민주당도 지금 의제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굉장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도. 자, 김철원 교수님. 네. 자, 어느 정도 의제까지 논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제 중에 합의가 나올 만한 게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번 그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대통령 입장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영수회담을 한 8차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면 굉장히 얘기하실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하고 어쨌든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예.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당부를 좀 하고 그리고 제1당의 대표로부터 조금 건의받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많은 걸 요청하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듣고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번에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영수회담은 첫 술에 배부를 일 없는 조금 평행선 회동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5일 날 영수회담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각각 어떻게 논평을 낼까요? 아마 제가 볼 땐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번에 이 여러 가지 부분 의제에 대해서 예. 어떤 대통령 입장을 좀 설명했다고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국정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아마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청했다? 강력히 얘기했다? 이걸로 끝나는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들고 갈 게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예. 민생지원금 25만 원 도저히 대통령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영상도 봤지만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퓰리즘 마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지금 생각이 간극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국가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요. 지금 2,2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1인당 채무, 국가 채무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1인당 채무가 지금 2,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볼 땐 그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채무 상병이라 이런 여러 가지 특검법은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보면 아마 의료 파행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는 국회도 협의체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의료계가 원하는 것처럼 원점 재검토라는 그런 또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3개 정도의 주제를 갖고 큰 틀에서는 뭐 민생 또는 경제 살리기 얘기를 하시겠지만 예.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는 듣기는 듣되 아마 어떤 확답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마 총리 인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21대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6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쯤 돼서 아마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뭐 청문회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5월, 6월 한 2달 정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져가지 않았냐.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당의 민주당의 눈치를 너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총리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만 예. 맞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 자꾸 눈치 보는 총리, 눈치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아마 이 뭐 대통령께서 지금 총리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 살리게 하고 대통령 보좌할 수 예. 있는 그런 인물을 그냥 뭐 일단 뭐 제가 볼 때 인선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죠. 정경환 교수님, 뭐 아직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신중해서 뭐 의제가 뭐라고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정도로 한번 좁혀볼까요? 일단 총리 인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 좀 한번 추천해 주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총리 인선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인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총리 인선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의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인물을 놓고 인물 추천해달라. 뭐 얘기를 진행할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 걸로 홍준표 보여집니다. 대구시장을 만나서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뭐 그야 당내 인사이고 또 지금 현 정부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그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추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야당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자리이고 또 전체적인 이번 총리 인선은 어찌 보면 신중하게 가겠다.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아직은 서둘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속하기보다는 신중함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겠다. 저는 이런 정도의 발언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5만 원 지원금 얘기가 의제로 올라갈까요? 저는 의제로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 얘기를 의제 있든 없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또 이미 공표해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2년여 만에 만나서 이른바 파퓰리즘 논쟁, 철학적인 논쟁을 할 겁니까?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것이 뭐 포퓰리즘이다, 또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예. 저는 민주당이 요청하고 만에 하나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회담이라면 이런 회담 왜 합니까? 어찌 보면 지금 2년 만에 갖게 되는 어찌 보면 정치 복원의 어떤 호기이자 또 협치에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자, 성과를 도출하면 결국 전국 돌파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진다? 예. 과거에 그런 영수회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국정운영 3년은요. 예. 굉장히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어떤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더라도 예.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문제는 그것이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됐든 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민생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방안이 됐든 예. 이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내놔야 된다. 저는 구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여야정이 참여하는 이를테면 민생정책협의회라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그 정도는 하는 나와야 그런 되는 거 정도는 아니냐? 합의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요거는 조혁진 변호사께 좀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예상하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도 이게 안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일부 야당 인사가 설명하기로는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법안이잖아요, 지금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안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글쎄요, 안건에 넣으려고 민주당에서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하지만 예.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최상병이 어떻게 순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거. 뭐 이거는 뭐 대통령실하고 큰 관계는 없을 수 있죠.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거기가 지금 민감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실이 들어있고 국방부가 들어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한 특검법을 그냥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조국 대표가 요구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10개 요구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지금 특검법이거든요. 조국 대표도 본인도 만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조국 대표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민주당은 마치 이렇게 조금 꼬리를 내리는 조국 듯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 공격할 수도 있다. 이 건을 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하는가? 이미 그냥 여론적으로는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시로 3가지 안건 지금 정치권 예상하고 있는데 뭐 간단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요. 양쪽 다 이거 굉장히 치열할 수 있는 이슈가 예상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영수회담 또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동 요 예상까지 좀 해봤는데요.